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8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대구FC는 언더 20세 대표팀 주장이었던 황태현을 영입을 했습니다. 많은 활동량, 강한 수비력, 정확한 크로스 등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선수이며 언더 20세 대표팀 주장으로 지난해 월드컵 준우승을 일군 주역 선수이기도 합니다. 대구FC가 안산 그리너스로부터 언더 20세 대표팀 주장 황태현을 영입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대신 공격수 김경준을 내어주는 조건의 마트레이드 형식이라고 합니다. 황태현은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수비수로 각광받고 있고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강한 수비력과 활발한 공격 가담, 정확한 크로스 등 측면 수비수가 가져야 할 많은 장점을 두루두루 고루고루 갖춘 선수라고 합니다. 황태현이 대구에 입성을 했다. 재밌겠네요. 대구가 또 젊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황태현은 그때 라디오스타도 나와서 아마 얼굴이 많이 익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되게 재미없는 주장? 근데 이제 뭐랄까 좀 파이터 같은 스타일의 선수들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많은 주문을 하고 으쌰으쌰 잘 한다고 해서 재미는 없지만 FM 스타일의 축구 선수라고 하니까 또 그런 게 또 잘 맞을 것 같아요. 대구에서는. 아무튼 대구가 또 새롭게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트레이드이긴 하지만 미네네 그나브리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네네 그나브리는 훈련량을 좀 더 줄여야 한다라고 이제 권고를 받았으며 현재 22살 이 공격수는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발생하며 도하에 있는 마이스터 훈련 캠프에는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스 플릭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기를 그날 훈련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대로 진행시켰던 것이 아킬레스건 부상을 유발하는 일이었던 것 같다. 미넨이 저번 주 토요일부터 도하에 가서 훈련하고 있으며 1월 10일까지 후반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나브리는 독일 현지에서 치료할 것이며 미넨은 그가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이 플릭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나브리가 지금 몸 상태가 아킬레스건에 좀 부상을 입으면서 당분간 한 1, 2주 정도는 경기를 못 뛸 것 같아요. 레비치는 AC 밀란을 떠나 친정팀인 프랑크푸르트로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AC 밀란에서 윙포워드로 7번 출장했으며 플레이 시간은 117분 동안 0골 0어시를 기록했습니다. 영의 남자, 제로의 영역. 위 기록들이 안테 레비치의 6개월간 AC 밀란에서의 상황이고 그가 얼마나 기대 이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는 안테 레비치가 올 여름에 있을 유로 2020 대회를 위한 출전 시간을 갖기 위해 측근을 통해 자신의 전 소속팀이었던 프랑크푸르트에 접촉하여 복귀를 위한 세부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프랑크푸르트 디렉터는 레비치가 복귀한다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발언하며 레비치 복귀 소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토트넘 1월 이적 시장 소식은 없나요? 있어요.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레비치가 또 프랑크푸르트 3대장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3대장들이 다 잘 안 돼가지고 알레, 레비치, 그 다음에 걔 누구야? 아스날, 개구리 다 안 좋아 상태가. 네. 그리고 AC 밀란은 이제는 가면 안 돼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밀란이 갖고 있는 얘는 예전에 그 이승우가 뛰었던 헬라스 베로나에서도 잠깐 뛰기도 했었고 그다음 피오렌티나에서 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밀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안 돼. 밀란은 아니에요. 가면은 이제 커리어가 더 안 좋아지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저 팀은 뭐 AC 밀란보다 명성이 좀 떨어지는 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팀들에서 뛰다가 잘해서 가는 것도 밀란은 아니야. 가려면 딴 데 가야지. 밀란 가면은 커리어가 다 밀란 가서 커리어가 올라간 선수가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그냥 오히려 가서 더 안 좋아졌지. 기대치는 갖고 밀란 갔지만 제대로 된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네. 평택이도 뭐 초반에 반짝 막 연속골 넣다가 막, 오, 역시 평택은 다른가 했는데 평택이도 지금 몇 경기, 걔 한 열 몇 경기 동안 3골인가 2골인가? PK가 막 3골이고 막 그러던데, 걔. 아무튼, 네. 이제는 밀란 가서 잘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밀란의 시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얘네는 진짜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뭐 인양도 안 되는 수심인 것 같아요. 수심이. 카바니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년 계약에 합의를 했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월 이적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보도했던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카바니와 이제 현재는 계약에 합의까지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선수를 1월에 데려오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카바니는 2년짜리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2월 1일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사인을 할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측과 파리는 카바니의 1월 이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며 1월 이적이 성사가 된다면 카바니의 기량을 고려해 볼 때 파리는 후반기를 뛸 카바니의 대체자를 영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파리 측은 선수와의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은 이적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의 연봉 상한선과 선수단의 크기 때문에 카바니를 영입하려거든 방출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오퍼를 받았던 르마의 방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파리도 그래 어차피 우리도 주급 체계를 좀 낮추고 카바니가 계약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6개월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데려올 선수를 찾아야 되니까 바로 보내주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1월 말 그러니까 이제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거의 뭐 2월 초까지는 파리가 쓰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보내줄 것 같아요. 보내준다면 상황은 뭐 그래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뭐 카바니도 조금 더 괜찮은 조건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연 계약까지는 뭐 엄청 긴 단연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2년이라면 2년은 보장이니까 여튼간에. 그래서 파리도 카바니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시즌 끝나고 보내주느냐 못 찾으면 그렇겠죠. 못 찾으면. 근데 뭐 괜찮은 애가 좀 있어 보인다 싶으면은 뭐 보내주겠지 뭐. 아무튼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디에고 코스타 있나요? 있죠. 있긴 있어요. 쓰레기라 그랬지. 토트넘 핫스퍼가 미트로비치와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해리케인이 부상을 당하면서 알렉산더 미트로비치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올리고 있습니다. 풀럼은 미트로비치에 대한 여러 문의를 일축했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트로비치는 챔피언십 레코드인 12만 파운드, 주급 1억 8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그에 맞게 이번 시즌 25경기 18골을 넣고 있습니다. 풀럼은 플레이오프에 갈 희망이 있으므로 1월에 이 선수를 놓치고 싶지 않으며 에버튼과 웨스트햄의 제의도 거절했었습니다. 풀럼이 지금 승격 싸움을 하는 순위인데다가 챔피언십 득점 1위 선수인 이 미트로비치를 쉽게 놔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트로비치는 팀의 40골 중 18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황이죠. 이 친구 이해는 돼요. 해리케인이 없으니까 전문 원톱형 스트라이커 그 다음에
뭐 챔피언십이긴 하지만 그 밑에서 아주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미트로비치 뭐 데려올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제가 토트넘 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떠오르냐면 과거 스완지에서 뛰던 보니 그 당시 아구에로가 다치면서 급하게 그때 보니가 엉덩이로 툭툭 밀고 나가면서 득점 순위 되게 높았다고. 그 스완지에서도 보니가 엄청 좋았고 매 경기 보니가 무조건 항상 선발로 뛰는 그런 선수였는데 아구에로 다쳐가지고 잠깐 데려갔죠. 잠깐 데려가는데도 돈을 한 5, 600억, 500억 썼을 거예요. 5, 600억, 600억까지는 아니고 4, 500억 썼을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가서 결국에 보니가 이제 축구 커리어가 망친 게 이 맨시티를 가서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나도 저런 클럽에서 뛰면서 챔스도 나가고 싶고 뭐 아구에로 같은 좋은 선수하고 경쟁도 해보고 싶고 하지만 결과는 뭐 아구에로 같은 선수가 뭐 경쟁을 사실 하겠습니까? 보여준 게 있는데 그냥 아구를 쓰는 거지. 그 잠깐의 그 순위도 중요하니까 그 잠깐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인데 아마 토트넘이 그래서 뭐 미트로비치가 링크 뜨는 게 어쩌면 당연하죠. 당연히 뭐 좋은 선수를 써야 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때 상황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기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뭐 일부 리그 클럽들이 미트로비치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퍼를 넣었었지만 풀럼이 다 거절했었고 풀럼이 지금 이제 순위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 2위는 안 돼요. 1, 2위는 벌써 거기는 정해졌고 지금은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3, 4, 5, 6 이 안에 들어가서 플레이오프 한번 치러보겠다. 그래서 뭐 예전에 올라왔을 때처럼 예전에 올라왔을 때도 풀럼이 아스톤 빌라를 이제 플레이오프 최종 라운드에 최종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면서 승격했던 거잖아요. 바로 뭐 가긴 했지만 여튼간에 뭐 그런 상황을 다시 맞이하려면 이렇게 좋은 공격수는 필수니까. 물론 이 선수가 난 토트넘 꼭 가고 싶은데 나 챔스 뛰고 싶은데 나 해리케인이랑 경기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으로 막 멘탈 터지고 막 그러면 풀럼이 어떤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안 보내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핵심이야. 이게 엔간히 핵심이어야지. 너무 핵심이라 이거는 보내주기 너무 힘들어 보여. 뭐 여튼간에 미트로비치가 이 토트넘과 링크가 뜨고 있다. 근데 풀럼 유니폼은 언제 봐도 깔끔하네. 항상. 엘링 홀란드의 바이아웃이 도르트문트에서 5천만 파운드, 760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디 애슬리틱 정보에 따르면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엘링 홀란드의 바이아웃은 760억이 넘는다고 하며 이 조항은 즉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언론 매체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금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빌트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현재 홀란드는 팀에 합류를 했지만 무릎 문제로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사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예전에 그 치차리토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치차리토가 독일 레버쿠젠으로 가서 이제 좀 뭔가 잘 풀렸죠. 그때 그래도 득점력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치차리토 계약이 어땠냐면 마지막 연도, 그러니까 마지막 해, 계약의 마지막 해에만 바이아웃이 이제 생기면서 그때가 한 250억? 그래서 이제 웨스트햄으로 갔었죠. 웨스트햄이 들어갔을 때는 바이아웃으로 들어간 거예요. 구단하고 협상한 게 아니라 바이아웃으로 이제 발동시켜가지고 갔던 거죠. 아마 그런 계약이지 않을까. 기사 내용을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체티노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 손흥민이 이적하냐 마냐 달랐어요. 잘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손흥민이 포체티노가 어디 가든 말든. 유벤투스는 현재 한광성을 팔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알두하일과 한광성의 이적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세리아 A 역사상 최초의 북한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하며 그는 유벤투스 1군에 들지 못했고 그 언더 23세 팀에서의 모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잘 보셈, 내 말이 맞음.
그런 거 예측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아저씨 블랙 걸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예측하지. 손흥민을 예측하고 있어. 알드와일의 메디컬 테스트를 이미 받은 한광성은 유벤투스를 완전히 떠날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클럽 간의 최종 합의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사이에 500만 유로 65억 선에서 이적료 합의가 이루어질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이적이 공식화될 것입니다. 알드와일은 카타르 팀이죠. 이 친구가 벌써 이 팀과 메디컬 테스트를 받다고 하니까 뭐 이제 팀 간의 계약만 끝나면 뭐 벌써 그쪽에서 훈련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북한 선수가 카타르 가는 것도 제 기억에는 없는데, 제 생각엔 제 기억이 없는데, 여튼간에 뭐, 유럽의 무대를 떠나서, 카타르로 가는 것 같고요. 수령님에게 돈 많이 줄 건가 보네. 요즘에 그 사랑의 불시착인가요? 뭐, 그 뭐야? 그 만나 현빈 나오는 거? 드라마? 뭐, 그거 보시는 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뉴스 댓글 같은 거 가보면, 수령님 하면서 아니 유튜브에도 요즘에는 짤처럼 짤막짤막하게 막 3분 5분짜리로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여성 팬분들이 이제 이 북한군으로 나오는 현빈에게 반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댓글 보면은 북한 찬양글도 많고 그래서 뭐랄까 복잡하더라고. 댓글 보고 있으면 주적인데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면 되는데 또 이제 과몰입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북한으로 가고 싶다니 뭐니 그런 거 뭐하러 쓰고 있냐 그러면 드라마를 보시죠 막 이러면서 막 또 난리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도 그 드라마 이제 약간 손예진이 약간 요즘 나오는 드라마 스타일이 약간 좀 말괄량이처럼 나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진지할 때는 엄청 진지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멜로가 요즘 손예진 멜로가 또 인기 많다 하더라고요. 공효진도 막 그런 스타일이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인기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잠깐 봐가지고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했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올까 했는데 그거 보니까 또 한국계 영국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막 이래저래 섞인 게 좀 많더라고요.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은 짤도 잘 나와가지고 재밌어요. 근데 저는 안 봅니다. 저는 오로지 스토브 리그만 봅니다. 드라마 중에 제가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진짜 거의 한 7, 8년 만인 것 같아요. 스토브 리그는 재밌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야구판 자이언트 킬링 같은 느낌. 딱 그거를 되게 드라마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자이언트 킬링 보면서 이 축구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이제 자이언트 킬링을 드라마로 해달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윤은호가 골 이게 너무 세가지고 그 나정이랑 그 한 게 너무 세가지고 해달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스토브 리그로 그냥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차범근 이름부터 글러 처먹었어. 그거는 드라마가 차범근 웹툰도 아니고 아무튼 스포츠 좋아하시면 한번 보셔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네. 왜냐면 그 스토브 리그가 야구를 몰라도 밑에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데는 아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니까 이게 실제 상황 아니라고 하지만 되게 사실에 근거해서 쓰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네. 아무튼 드라마 안 좋아하셔도 스포츠 좋아하시면 보실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리버풀이 나이키와 용품 스폰서 계약을 맺고 다음 시즌부터 착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버풀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용품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버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이키와 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올해 7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나이키 용품을 착용하며 미안합니다. 착용하며 이제 정확히 다음 시즌 시작부터 이제 입는 거예요. 네. 리버풀은 이번 시즌까지 뉴발란스와 용품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 금액은
연간 67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최근 뛰어난 성적을 거두자 뉴 발란스를 제외한 대형 스포츠 용품 업체들이 리버풀과 계약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팩트도 아디다스하고 나이키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네. 제일 둘이 스포츠 브랜드로 치면은 사실 다른 이제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곤 있지만 워낙에 유명세나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축구판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그 중에 가장 더 적극적이었던 업체는 나이키였고, 나이키는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과 첼시, 그리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용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리버풀의 구단 역사상 최고액이자 프리미어 리그에서 순위를 다투는 액수를 약속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인 뉴발란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뉴발란스는 이제 자신들과의 경쟁 업체와 같은 금액을 제한할 경우 우선 협상권이 있는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에 뉴발란스는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몇 달간의 판결 심리 끝에 뉴발란스 측의 주장은 기각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나이키와 리버풀의 계약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리고 뉴발란스와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나이키와 이제 리버풀이 공식 계약 발표를 팀 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죠. 이거 내가 듣기로는 1위를 탈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와 맞먹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옵션을 따지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1위를 못 딴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맨유예요, 맨유가 받는 금액 정도를 받으면서 옵션은 더 달고, 그렇게 내가 봤는데, 아무튼 확실하게 더 나올 건지 아니면 이렇게만 나오고 끝날 건지 모르겠네요. 맨유가 엄청 받거든요, 쉐보레한테. 장난 아니에요. 맨유 진짜 돈 많이 벌어요. 메가 클럽이에요. 보카 주니어스를 떠나는 데로시에 따르면 자신은 보카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구단의 공식 발표가 맞다 인정하면서, 네. 하지만 안 좋은 헤어짐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합의한 이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뜨고 나서 곧바로 데로시의 은퇴 발표로 다시금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는 보카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축구 팬들에게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데로시가 이제 은퇴를 선언했고요. 프로 데뷔는 AS 로마에서 2001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2010년부터가 아니라 2001년부터 2019년 동안 로마에서만 616경기를 뛰었고 63득점 5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다시금 보카 주니어스로 이적해서 총 6경기 나섰고 한 골을 넣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도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뛰었습니다. 117경기를 뛰었고 21득점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통산 프로 커리어가 739경기에서 85득점 60도움을 이뤄냈습니다. 데로시가 은퇴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라고 언급을 했고, 오늘은 슬픈 날이고 마음 같아서는 10년도 더 뛰고 싶지만 나는 운이 좋아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뛸 수가 있었고 동시에 2개의 최고의 클럽을 대표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 그 자체. 나가 로마고 로마가 나다. 나는 이 로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이 로마고, 다른 하나는 변치 않고 자신을 챙겨준 이 보카 주니어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다사다난하고 강렬했던 기나긴 여정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은퇴에 대한 시원섭섭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당분간은 좀 쉴 거래요, 가족들과.
데로시의 은퇴 발표를 제가 오늘 보니까 저도 생각난 선수가 있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하대성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FC 서울에 소속되어 있는 하대성이 이제 내 몸이 축구 선수를 할 몸이 아니다. 이 부상에 대한 회복도 너무 늦고 이것을 회복한다 쳐도 또 부상을 당하면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하대성도 이제 은퇴를 선언했죠. 근데 그 짝의 나이들 선수들도 이제 슬슬 은퇴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아무튼 하대성이 또 K리그에서 은퇴를 선언하면서 또 한 명의 K리그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첼시전의 인종차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토트넘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성명서를 통해서 클럽과 런던 경찰은 첼시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온힘을 쏟았고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CCTV 이미지와 영상에 대한 광범위한 리뷰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를 수행한 후 모든 자료와 보고서를 검토했고 경찰은 오늘 이 토트넘에게 인종차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를 종료했다라고 통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첼시의 리디거가 취한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그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토트넘과 경찰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무혐의 판정을 공표한 거죠. 요즘엔 그래서 좀 중립기업 받는 게 기본적으로 좋아요. 바로바로 말하면 바로바로 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립기업 박아놓고 뭔가 좀 증거가 잡히거나 뭐가 있으면 그때 그냥 해줘야지. 아무튼 일단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무혐의라고 하니까 뭘 할 수가 없죠. 토트넘에게 뭐라 해서도 안 되고. 네. 리디거가 잘못 보거나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랬는데 찾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결국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면 증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물증이 없다고 합니다. 무혐의지 뭐. 지루 영입 경쟁에 앞서 있는 인터밀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인터밀란은 현재 지루 영입 경쟁에서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을 제치고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루는 리그왕의 보르도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선수 본인은 콘테와 다시 한번 재결합을 선호하고 있으며 인터밀란은 이미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그 다음에 루카쿠 이렇게 좋은 두 명의 선수가 있지만 백업 선수가 없다. 지루는 이제는 메인으로 뛰기에는 그러니까 빅리그에서 메인으로 뛰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감독, 자기를 잘 써줄 감독한테 가는 거는 나쁘지 않죠. 하지만 주전으로 뛰기에는 조금 힘들다. 본인도 힘들 거야 만약에 이렇게 뛰면 나이도 있고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인터밀란은 유로파를 포함한 후반기 일정에 대해서 이 스트라이커가 한 명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루도 인터밀란으로 가고 싶어하고 콘테도 이제 지루를 데리고 싶어한다. 네, 합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33살의 지루에게는 인터밀란이 한 250만 파운드의 금액을 설정해놨대요. 40억 정도인데 이 금액 쿨하게 지불하겠다. 우리 데려가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첼시는 인터밀란이 처분하기를 바라는 가브리엘 바르보사에게 관심이 없으며 소문은 첼시가 가브리엘 바르보사가 플라멩구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걔를 얹어가지고 수합딜을 하면서 첼시가 돈을 주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막 나온 기사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고. 근데 생각해보면 인터밀란에 가브리엘 바르보사가 데려올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콘테는 별론가 보지 오히려 웨스트햄이 가브리엘 바르보사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지루는 유로 2020에 출전하기 위해서 겨울에 첼시를 떠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가브리엘 바르보사를 원하는 이유가 기존의 선수들 할러도 너무 별로고 그리고 아스톤빌라도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스톤빌라도 웨슬리가 큰 부상당해가지고 아마 이번 시즌 접을 것 같으니까 데려가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 운때야 운때. 거기 있는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그런 운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플라멩구에서
가브리엘 바르보사가 너무 잘하긴 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또다시 유럽으로 갔을 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미는 잘 맞는데, 자기네 그 브라질 리그는 잘 맞는데, 또 유럽은 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남은 거죠. 안녕하세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바추아이도 원하는 데가 꽤 있기 때문에 바추아이를 보내면 뭐 지를 안 보낼 테고. 근데 얘는 보내겠지. 어차피 6개월밖에 안 남았고. 조금이라도 40억이라도 버는 게 어디냐. 그거라도 벌고 가라. 뭐 지르도 가고 싶은데 가고 말려네. 결국에는 프랑스 대표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뛰면 몸 상태 유지가 안 되니까 뛸 수 있는 대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해합니다. 지금 다 이적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다 그래요. 아까 말했던 레비치도 AC 밀란의 레비치도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크로아티아 국적인데 유로 2022에서 잘 뛰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일단 프랑크푸르트는 한번 발을 뺀 상태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수들이 지금 다 이적하고 싶어하는 건 결국엔 유로 2020에서 뛰어야 되니까 몸 상태를 위해서. 이게 뭐 FM에서는 한 4경기 돌리면 바로 풀로 올라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선수들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뛰면서 또 이것저것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상황에 적응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남 FC는 네게바 복귀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십자인대 재활 중인 오스만의 복귀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계약 해지가 되었으며 그를 대신해서 들어온 오스만이 안타깝게도 좀 전에 말했듯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어요. 네게바도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당장 못 쓰니까 보낸 건데 오스만을 데려와서 오스만도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고 기다려 주려고 했지만 너무 부상이 길어지고 회복이 더뎌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연락해 본 거죠. 개바니 호나우지뉴를 알고 있는 개바 지금 무릎 어때? 다 났습니다. 그래? 알겠어. 해가지고 이제 뭐 설교원이 또 원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다 낫고 훈련에도 참가할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하니까 네게바가 경남이랑 거의 계약한 것 같더라고요. 발표만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본인도 한국에 돌아와서 뛰는 거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고 다시 오고 싶다고 하니까 아마 경남으로 올 것 같아요. 일부 리그 가도 충분히 좋은 선수인데 네게바 잘했는데 그죠? 2위 할 때 정말 잘했잖아요. 네. 챔피언십이란다. 2부 리그로 가는 거 보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한 1, 2년 정말 기똥차게 쓸 수 있는데. 수원으로 오라고 하기에는 수원에 너무 노인네가 많아가지고. 어린애도 많지만 노인네도 많아. 전북현대가 팀 내 고참 선수인 이동국과 이용, 이 두 선수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북현대가 이동국 국가대표 이용과 2020 시즌도 함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 전북현대는 지난해 주장이었던 그리고 부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었던 이동국, 이용과 재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9년에 입단한 이동국은 12년째 녹색 유니폼을 입게 되었으며 2017년에 입단한 이용도 4년째 이 전주성 그라운드를 밟게 되었습니다. 전북은 이동국이 지난해 팀 내 득점 3위, 그러니까 득점 9개, 2개의 도움으로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북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이용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뛴 경기 수를 생각해봐도 이 두 선수에게는 존중을 해주면서 재계약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원래부터. 그래서 이 선수들과 아주 기분 좋게 재계약을 끝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동국도 이렇게 오피셜이 발표가 됐죠. 원래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은데 이 선수들 이런 오피셜 발표나 이런 거 보면은 중국 애들이 외국 애들 쓰나 중국 애들 되게 멋있게 만들더라고. 일본도 별로야. 일본은 오히려 좀 성의가 없다 해야 되나? 걔는 뭐 그냥 활자로만 써가지고 발표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없어. 별로야. 멋이 안 나게. 이따 맨더비 중계하네. 중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혹시라도 혹시나 하는 드리는 말씀인데
카카오가 중계를 다 못해요. 약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 워낙 많은 경기를 중계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하지 않을까 저것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가 많이 하는 건 팩트인데, 근데 이제 중계권이 없는 거 못하죠. 네. 맨더비 누가 이길까요? 조던요. 맨시티. 쿠트로네는 울버햄튼을 떠나 이탈리아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쿠트로네는 48시간 이내로 이적할 듯 보이며, 이 선수를 너무나도 간절히 그리고 베리베리 원했던 피오렌티나가 이 선수를 데려갈 것 같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지속적으로 쿠트로네를 원하고 있었지만 리그 경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48시간 내에 한시라도 빨리 쿠트로네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 아마도 쿠트로네 마음만 빨리 정해지면 이적이 좀 빠르게 될 것 같아요. 무승부라도 안 될까요? 안 돼요. 맨시티. 근데 1차전이니까 도 모르지. 1차전이니까 뭐 그냥 무조건 이제 결승 진출은 맨시티. OT에 의적 포함해서 못 들 것 같은데, 그래도 2차전 끝나면 맨시티. 아무튼 쿠트로네가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뭐 그래서 황희찬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황희찬 갈 수는 있어요. 쿠트로네 가면은 조금 더 낫긴 하죠. 네. 왜냐면 어차피 울버햄튼은 보통 기존에 쓰던 전술이 3-4-3, 지금 쓰는 게 3-4-3이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3-5-2도 썼는데, 황희찬이 투톱에 또 괜찮은 선수이기도 하고 3-4-3에도 나는 사실 어울릴 것 같긴 해요. 3-5-2는 이제 좀 쓰기가 어려운 게, 아다마를 그러면 맥도어티 자리로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아다마가 위에서 쓰는데 지금 너무나도 뭐 크로스도 좋고 돌파도 좋고 팀에서 남은 크랙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굳이 라인을 거기서 내려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물론 승리 때문에 뭐 그렇게 뛰라고 하면 뛰어야죠, 아다마도. 근데 그렇게 굳이 쓰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원톱인데, 원톱에서 라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황희찬이 간다 해도. 왼쪽은 또 네토가 요즘에 잘해가지고 뭐 가면은 뭐 적응하면서 시간 좀 벌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번 시즌까지 잘 마무리하고 여름에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울버햄튼으로의 이적은 확정 지어놓고 제 힘대로 잘 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 아무튼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가면 좋은데, 결과론적으로는 가면 좋은 거고. 그리고 어차피 간다. 만약 이번 겨울에 뭐 이것저것 좀 엉켜가지고 못 간다 쳐도, 겨울 이적 시장 끝나고, 겨울 이적 시장 끝나고 이제 시즌 마감되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무조건 간다. 100% 간다. 꼭 간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김민재를 좀 걱정해야지, 할 거면. 뭐 해외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선수들 몇 명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조현우나 김민재. 그런 애들이나 그냥 더 걱정이 낫지. 황희찬은 걱정할 일이 1도 없어, 1도 없어. 그냥 겨울에 가냐 마냐의 차이기 때문에 1도 없어. 김민재는 중국 종신, 그렇죠. 뭐 거기는 뭐 구단이 안 보내주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쿠트로네가 한 내일쯤에 발표되지 않을까. 진짜 급해 보이더라고. 지금 피오렌티나가 감독도 바꾸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리베리도 부상이고, 그나마 좀 잘해주는 선수들이 또, 키에사는 이상해졌어. 키에사는 맛이 간 건지 얘가 상태가 이상한 건지 뭐 부상을 달고 있는 건지 얘가 이상해져가지고 키에사도 이상하고, 여기 지금 하루라도 좀 이렇게 빨리 좀 띄워줄 선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쿠트론에 가면 인기 많고 바로바로 경기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승우는 이 소속팀 신트트라이던의 동기훈련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트트라이던의 동기 전지훈련은 스페인으로 떠났는데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벨기에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알란 수자에 이어서 판콘도 콜리디오, 그 다음에 이승우가 전지훈련장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승우와 판콘도 콜리디오는 모두 휴가에서 늦게 복귀한다고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따지면 이승우가 완전히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데 조금 늦게.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구단에게
언지를 줬고 구단도 오케이 알았어 해가지고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닌데 아무래도 뭐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없다고 이제 말을 하긴 하는데 기사에서는 뉘앙스가 뭐 안 간다, 안 갔다, 뭐 이런 거니까 댓글은 다 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이승우가 과거에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좀 섣불렀고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너무 또 과하게 욕먹는 것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선수에게. 만약에 무단으로 이랬으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뭐랄까 막 이렇게 뭐라 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뭐 구단에게 미리 알렸고 구단도 이해를 줬고 했는데 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줄 알고 이거를 막 뭐라 하겠어요. 오히려 급한 건 선수 본인이지 않을까. 더 많이 뛰고 싶고 잘 뛰고 싶은 거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좀 더 추가적인 기사가 올라오면 그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복귀에 대해서 조금 더 늦게 할 뿐이다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스포츠 선수는 이래서 잘하면 뭘 해도 이뻐 보이고 잘 못하면 좋은 일 해도 욕먹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하면 그거 뭐 하고 있냐. 축구나 열심히 하지. 그럼 뭐 그렇게 욕도 많이 해요, 진짜. 좋은 일 해도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그 펜코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3만 원을 후원했대. 기분이 좋았대. 후원하면서 후원 기부라는 것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그런 걸 느껴서 이제 펜코에 글을 썼는데 누가 댓글에다가 무슨 막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못 들어봤네. 이러면서 댓글을 썼대. 얼마 그 사람에 의해서 참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마음 먹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게 또 그 사람만 쓴 게 아니라 몇 명이 그런 식으로 쓰니까 자기도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금방이라니까. 여튼간에 이 선수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좀 기다려 줄 건 주고 과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유명인이잖아요. 뭐 공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유명인이니까 유명인들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한번 실수하면 기성용은 지금 되게 리더십 있고 뭐랄까 좀 듬직한 선수 바뀌었지만 예전에 뭐 네가 뛰던지 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것도 이해는 되지. 어렸으니까. 베르칸 푸냥냥님 쿠키 10개 조던. 바르샤 출신이고 그쵸, 그런 것도 있죠. 기대감도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그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게 또 계속 이제 막 왔다리 갔다 나오거든요. 올라갔다 남의 입방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답답하면 니들 뛰던지 뭐 하면서 막 그 팬들하고 싸웠던 거 그 다음에 뭐 해외파를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휩쓸리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면 조금 기다려 줄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본인이 봤을 때 저거는 너무 이상한 행동 아니야 하면서 뭐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도 하는 거죠. 네, 무조건 뭐 감싸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비판을 하던 좋아하던 자기의 되게 주관적이고 확실한 스탠스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난 그게 좀 중요하지. 남들이 욕하니까 저 새끼 남들이 칭찬하면 오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굳이 자기 주관적인 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제주 유나이티드가 강원에서 뛰었던 발렌티노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K리그 정상급 중앙수비수인 발렌티노스를 영입했습니다. 제주는 저번 시즌이 끝나고 강원FC와 계약이 만료된 발렌티노스와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 계약 조건은 상호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주가 좀 보통 이래요. 제주가 선수 영입할 때 항상 뒤에 붙는 말이 뭐 이적료 얼마냐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뭐 선수와 구단 합의상 뭐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붙는 게 제주입니다. 네. 조건이 좋았겠죠 사실 제주가. 그래서 발렌티노스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이 좋아요. 네. 그쵸? 한국이 좋아.
발렌티노스 멋있네. 잘생겼네. 발렌티노스 제가 유튜브 어떤 거에서 봤지? 거기서 봤는데 되게 매너도 좋고 팬들에게 그 팬 서비스도 되게 좋고 좋은 선수예요. 축구 선수로서 이 팬에 대한 행동은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도 안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발렌티노스는 경기도 잘 뛰면서 열심히 뛰면서 물론 조금 유리기가 조금 있어요. 발렌티노스도 조금. 제가 봤을 때 난 좀 볼만하면 맨날 다쳐서 안 나왔더라고. 근데 아무튼 뭐 그 나올 때 항상 제 몫은 무조건 해주고 중요한 선수니까. 제주가 선수를 많이 좀 내보내기도 했지만 선수가 또 그만큼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발렌티노스도 왔고 그 다음에 또 정조국도 왔고. 네. 그래서 뭐 나름 보낸 만큼 잘 영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제주가 한번 이번엔 내려가면 되게 오랫동안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보여주는 행보는 바로 한번 올라와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전남? 김영욱? 근데 제 전남은 솔직히 말해서 이 좀 전남 팬들이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제가 허용준 이후로는 전남을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자한테 들었던 거는 포항하고 전남, 그러니까 전남이 2부 리그 갔어도 받는 금액은 똑같다. 그러니까 이 두 구단에게 주는 금액이 똑같다. 누구 하나 편애하지 않고. 근데 좀 편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가 좀 힘들기도 하고 포항을 조금 더 밀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허용준 이후로는 진짜 네,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전남을. 그래서 뭐 김영욱이 어디 가도 김영욱을 나 뛰는 거 보긴 했지만 그냥 안 믿기로 했어. 허용준도 전남에 있을 땐 잘했거든요. 여튼간에 K리그도 조금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정리해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한번 하죠. 실제로 미식축구로 전향을 제시받았던 아다마 트라오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팀 동료인 로마 사이스는 라디오 몬테카를로에서 말하길 아다마 트라오레의 몸을 보면 엄청난 근력 운동을 할 것 같지만 우리 둘은 매일 보는 사이고 헬스장에서도 정말 경기 전에도 경기 후에도 보는데 그가 집에서 따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선수들끼리 있을 때는 한 번도 웨이트를 한 걸 본 적이 없대요. 본인은. 뭐 아다마가 벤치 프레스를 들거나 뭐 아령조차도 들어가지고 뭐 운동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몸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신도 궁금해가지고 야, 너 몸 왜 그래? 너 몸뚱아리 무슨 일이야? 문제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다마가 말해줬대요. 예전에 바르셀로나에서 뛸 때 실제로 NFL 선수로 전향할 생각이 있냐? 그 정도 스피드, 그 정도 근력이면은 성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시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번 근수죠. 그 말이 정답이네. 근수죠. 실제로 있는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똑같은 운동을 해도 누구는 근육도 잘 안 붙고 누구는 얘는 좀 덜하는 것 같은데 막 그냥 근육이 막 쫙쫙 붙는 애 그런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몸이 잘 받는 건지 이 근력 운동하면은 누구는 진짜 막 너무 힘들게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약도 먹고 해도 막 잘 안 나오는데 누구는 쟤는 뭐 담배도 피고 중간중간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식단 관리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몸이 왜 이렇게 잘 붙지? 막 이런 애들이 있죠, 좀. 그런 사람 사실 타고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운동하면 운동할 만 날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이 거울 앞에서 많이 하거든요. 포즈를. 잘 되는 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그냥 한번 보고 딱 한번 치고 그냥 많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거울 앞에 가가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네. 안 돼서 그러거든. 안 돼서 잘 안 나와서. 운동도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죠? 조금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벌크업 하면 부상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벌크업이 결국에는 이 근육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근육량을 늘리던 뭐 살이 찌던 이 몸무게가 증가하면 이 무릎부터가 가장 큰 하중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축구 선수는 계속 뛰어야 되는 운동이, 물론 뭐 축구 선수가 마라톤처럼 90분 내내 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순간적인 스피드를 내려면 이 무릎이 이 상체를 받쳐주고 허리를 받쳐주고 하면서 이제 많은 힘을 받는데 그 무릎이 제일 먼저 아작나요. 벌크업을 잘못하면. 데파이도 그래서 이 무릎 부상이 좀 많았고 예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일반인들한테는 뭐 5kg가 찌던 10kg 찌던 그게 상관이 별로 없지만 축구 선수들은 막 1, 2kg만 이제 몸무게가 늘어나도 중량이 돼도 바로바로 느낀대요. 뭐 내가 축구 선수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그래서 본인이 가장 먼저 이제 몸 관리를 신경 쓰는 게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느낌이 오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벌크업을 잘 안 시키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코치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는 막 웨이트 같은 거 많이 시켰대요. 근데 요즘에는 선수들에게 굳이 웨이트 안 좋아하는데 웨이트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부분 이제 근육 강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등을 많이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체 아니면 등 이런 데 위주로만 하지 옛날처럼 막 웨이트 하려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아니면 그 포지션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하는 편이고. 네. 외국 애들은 사실 뭐 거의 잘 안 한대요. 네. 그런 훈련보다는 오히려 좀 전술 훈련 그런 거에 좀 머리 쓰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훈련을 많이 하지 웨이트나 벌크업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부담돼가지고. 다음 소식은 맨유는 나폴리의 파비앙 루이즈 영입 경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미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맨시티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나폴리의 파비앙 루이즈를 위한 영입 경쟁에 맨유도 참여하며 에릭한 푸냥냥님 쿠키 10개 조던. 조던홍은 벌크업 하고 싶은 곳 있나요? 할 수만 있으면 남자의 상징이죠. 네. 영입 경쟁에 맨유도 참여하며 2018-19 시즌 레알 베티스에서 이적을 한 후에 세리아 무대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폴리 구단주인 로렌티스는 그의 가격을 1억 5천만 파운드, 금액으로 치면은 2,300억 정도로 책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파병 루이즈를 영입하는데 얼마가 필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알려진 바이아웃 금액은 따로 없지만 7천만 파운드, 1,075억 금액 정도면 충분히 그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맨유는 그들의 목표였던 홀란드를 놓친 것을 생각한다면 그를 목표로 삼은 이상 최대한 빨리 영입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남자 상징. 그 남자의 상징은 타고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까 뉴스로 한번 했어야 되는데 개체 걸 내가 빼먹었어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개체 거 잠깐 해드릴게요. 개체는 도르트문트를 떠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체의 계약 연장에 관한 이야기는 몇 달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개체는 계약 만료 후 도르트문트를 떠날 것이 분명하며 도르트문트는 개체가 연봉 1,000만 유로를 받고 있는데 1,000만 유로면 얼마 여기 계산 안 했네. 1,000만 유로면 주급으로 한 1억 3천? 1,000만 유로가 아니구나. 나 잘못 봤나 보네. 뭐 10만 유로, 1억 3천. 10만 유로를 받고 있대요. 근데 1억 3천 받다가 이제 도르트문트가 7만 유로, 한 9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하니까 4천만 원도 이제 삭감이 된 거죠. 아, 자꾸 요즘 스토브리 리그를 너무 봐가지고 내 이거 기사 보자마자 장진우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이 도르트문트는 개체가 너무 좀 경기력이 별로기도 하고 많이 못 뛰어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10만 유로에서 7만 유로로 깎길 바랬고 개체 측은 이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개체
이제 도르트문트와 FA로 계약이 만료가 되면 헤르타 베를린이 이 선수에게 관심이 있고 인터밀란 또한 괴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아마도 많은 팀들이 괴체에게 달라붙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괴체 저번에 저도 뛰는 거 봤는데 별로예요. 그냥 뭐 미넨에서 보고 나서는 항상 별로였던 것 같아요. 뭐 좋은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약간 지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상이 아니라 지병 같은 걸로 좀 오래 못 뛰었잖아요. 그럴 때도 도트문트가 잘 케어해주면서 선수 돌아올 때까지 물론 다시 돌아와서 경기 뛰고 있긴 하지만 여튼간에 그냥 별로다. 지금은 좀 그냥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를린 구단주가 엄청난 부자가 왔다던데. 맞아요. 엄청난 부자. 근데 독일은 사실 그렇게 돈을 안 써요. 잘 나가는 팀도 정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미넨도 주급을 좀 많이 주는 거지 그 그러니까 연봉이란다. 그 이적료를 많이 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좀 뭐 계약이 끝나고 나서 공짜로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이적료를 어느 정도만 챙겨주고 데려온다든지. 왜냐면 선수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그게 되게 큰 거지. 선수들이 꼭 이제 난 미넨 가서 뛰는 게 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항상 타이틀을 몰아드니까 그래도 타이틀을 커리어에 들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는 이제 자신의 증명될 수 있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뭐 많이 가고 싶어들 하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점으로 좀 싸게 들어간 것도 있지. 물론 이제 이 미넨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내비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싸게 좋은 선 영입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베르칸 푸냥냥님 쿠키 10개 조던. 토트넘 기사는 언제 나오나요? 현기증 나요? 조던홍. 아까 나왔잖아요. 또 그 나올 때 딴짓하고 있었구만. 아이고.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다시 한번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거 했잖아. 이거 초반에 했네. 초반에 안 듣고 뭐 했어. 아니 마지막 인사하는데 토트넘 얘기 언제 나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미트로비치 그래. 미트로비치 얘기했었어요. 바로 올릴 테니까 나중에 그 영상 올라오면 이 부분만 보세요. 이 부분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의 오늘의 영상의 제목은 오늘의 축구 뉴스 앤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500개 조던. 뉴스 좋아 고생했슈. 감사합니다. 진짜 락서님 고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500개? 나 지금 50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했는데 500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갑자기 페라파 이걸 왜 하길래 뭐지? 하고 내 이제 옆에 쓱 봤어요. 내가 원래 이게 채팅 볼 때는 이걸로 보거든요. 요걸로. 그래서 이게 스크롤이 안 돼. 안 좋은 게. 그래서 올리려면은 이게 안 돼가지고 옆에 이제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이 뻘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차차차차 쿠키 500개 친절 없으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러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드 뭐 코인으로까지 뭐. 내가 또 그 얘기를 또 이거 오늘 또 뉴스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영상에 그냥 감사 인사 넣겠습니다. 뭐 진짜 일 없어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다 후원해 주신 걸로 최근에 제가 쇼핑 하나 했어요. 베르칸 푸냥냥님 쿠키 100개 조던. 미트로비치 살 바에 그 돈에다 좀 더 보태서 수미 아니면 수비수나 사라 빡빡이야. 근데 미트로비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
미트로비치가 지금 18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잘하긴 해요. 근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얀센도 뭐 네덜란드 씹어먹고 왔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죠. 근데 뭐 지금 해리케인이 없으니까 해리케인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해리케인이 없을 한 달 반? 한 달? 그때의 성적이 결국에는 뭐 챔스 가냐 못 가냐 요거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쓰는 거겠지. 얘네들이 챔스만 가면 얘 데려올 때 뭐 얼마 들던 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와서 잘 한다면 케인에게 20분 정도나 15분 정도의 확실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케인의 활용도도 달라지겠죠. 저는 그래서 당연히 수비수를 데려오거나 풀백을 데려오면 좋은데 그 매물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공격수는 이렇게 해도 매물이 있지만 그런 수비 쪽에 매물이 있냐라는 게 항상 중요한데 그 매물이 있냐라는 거지. 토트넘이 만약에 노릴 만한 매물이었다면 다른 팀도 아마 노릴 거예요, 분명히. 근데 다른 팀들도 조용한 거 보면은 매물이 없다는 거지. 최근에 진짜 2개를 샀어요. 이 홍보 아니에요. 백합파 형님 감사합니다. 이 방석은 왜 샀냐면 주말에 연달아 중계할 때 보면 막 엉덩이 베기고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방석이랑 요거 불면증이 있는데 이게 이걸 뭐라 그러지? 치질 아니에요. 치질은 진짜 아니에요. 나 되게 저기 뭐야 잘 봐가지고 라텍스? 그래서 이거 이제 죽부인 같은 거에 껴안고 자면 근데 이게 내가 이걸 왜 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불면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막 뭐 불을 다 꺼놓고 막 진짜 불빛 나는 거 다 없애버리고 해도 잠을 못 자요 계속.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 한 지금 일주일 안 썼는데 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거북목이나 일자목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아니더라도 혹시 저처럼 불면증이 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이게 그리고 방석도 그렇고 님 쿠키 10개 되게 좋아. 조던. 나치로 수술했는데 조던홍도 항상 조심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요? 다행히도 이제 그쪽은 좀 건강한가 봐요. 아무튼 좀 편하더라고요. 마그네슘 나 마그네슘 있는데 집에. 방석 좋아요. 방석이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이게 바람이 잘 환기는 아니지. 바람이 잘 통하기도 하고 이 돌아오는 회복력이 있잖아요. 회복력. 저렇게 이것도 되게 좋고 방석 저는 이제 좀 큰 걸 샀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제가 원래 방석을 안 깔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라텍스 느낌의 방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게 또 없으니까 되게 이게 이상하고 깔면 되게 편해요 진짜. 그리고 막 이게 막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답답하거나 막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이거 봐 불면증으로 숙면 힘든 사람 뒤척이면서 숙면하는 사람 여기 누울 때 새우잠처럼 누우면서 다리 한 짝 딱 올리면서 자면은 폭신폭신한 게 일반 솜하고는 좀 달라요. 보건력이 좋아가지고 뭐 방석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다 읽어봤잖아 진짜 5점 만점에 4.7점이면 진짜로 진짜 좀 이제 뭐랄까 평이 좋은 편이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건물에 빌라에 또 건조기도 사줬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이제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베르칸 푸냥냥 님 쿠키 10개 조던. 잠을 못 자는 건 스트레스나 식습관 문제인데 그거 사서 잘 잤길. 그러니까 맞아요. 식습관 문제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스트레스도 맞아요. 한번 뭐 가서 보세요. 무조건 사지 말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근데 저는 저거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덕분에 저거 사가지고 나름 좀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저거 여름에 써도 덥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나도 여름에 안 써가지고 좀 저도 겨울에만 지금 이제 사서 써보는 거라. 저 사이트 이름 뭐였냐고? 누버자요. 살 때 거기다 내 이름 좀 써줘요. 그 후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돌려줄게요. 옛날에 그 스포티비 그것처럼.
아무튼 자, 오늘 할 만한 뉴스가 사실 별거 없어요.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고 했는데 지금 구단들이 서로 눈치 보느냐, 뭐 이제 좀 약간 별로. 베르칸 푸냥냥님 쿠키 10개 조던. 항상 해축 중계한다고 고생하는데 후원 많이 받길.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일정 잠깐 말씀해 드리면, 이거 언제 이거? 여기 있다. 준결승 1차전.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5시에 맨유 맨시티. 그 다음에 카라바오컵 준결승 또 다른 1차전. 레스터 아스톤빌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 안 봅니다. 맨더비어도 안 봅니다. 왜냐면 그냥 1차전을 안 봐요. 2차전 보면은 2차전은 봐요. 네. 1차전 보면은 너무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상 기대하고 보면은 항상 별로였어. 챔스도 그래서 사실 중계 내가 안 했으면은 챔스도 난 1차전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중계를 하니까 보지. 어쩔 수 없이 중계가 되니까. 그래서 잘 안 보는 편이긴 해요. 2차전이 더 재밌어가지고. 하지만 슬리핑님이 미션을 한다 하길래 근데 이거 중계가 안 돼. 이 경기? 아, 나는 볼 수 있지. 난 집에선 볼 수 있는데 같이는 못 보지, 이걸. 중계권이 없으니까. 이거는 안 봐도 되는 미션이면 하죠. 근데 꼭 봐야 되는 미션이면은 채팅방을 굳이 1차전은 안 할 것 같아. 2차전은 뭐 중계 안 돼도 채팅방 할 마음이 있는데 새벽 5시에 이거를 채팅방으로만 오실 분들이 사실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방 분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와주시긴 하니까 괜찮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승무패 맞추면 맨유 승이죠. 네. 슬리핑님이 맨유 팬이어서 제가 맨유 승하는 거 아닙니다. 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맨유 승이다. 어디서 맨시티 따위가 인기도 없는 게. 메가클럽 맨유! 가스! 좋았어! 맨유의 대승을 또 간절히 바라보고요.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은 중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있는데 제가 토요일 날 해드릴 수 있는 중계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00시에 맨유 노리치 이거 중계하고요. 그 다음에 토트넘 리버풀. 이건 이게 상당히 피곤한 경기 될 것 같은데 이거. 토트넘 리버풀. 아무튼 토트넘 리버풀 이거 당연히 중계하죠. 중계되는데 요거까지 중계하고. 네. 그 다음에 일요일날 되면은 일요일날 또 중계가 없어. 근데 일요일날 10시 월요일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스톤빌라 대 맨시티 경기도 중계해야 돼. 그러니까 중계수는 별로 없는데 시간대가 그지 발삭이라. 네. 그래, 라리가는 왜 이렇게 중계 안 해주는 거야? 아닌데? 라리가는 왜 없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중계한다. 아셨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축구 뉴스 들으신다 수고하셨고요. 네,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유튜브. 빠잇!